지난 영상에서 약간의 프루시오를 하고 멈췄었는데 드디어 몸통 무늬뜨기를 완성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도안상 S 사이즈는 46cm가 나와야 하거든요. 만약 그것보다 짧게 나왔으면 무늬에 맞춰서 6단이나 12단을 더 떠줘야 해요. 다행히 46.5cm가 나왔네요. 이제 고무단을 뜰 차례입니다. 몸통 고무단의 경우 바늘 크기를 바꾸라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지만 저는 그냥 바늘을 한 사이즈 줄여서 뜰 거예요. 저는 메인 바늘을 4mm로 사용했으니까 고무단은 3.5mm로 가볼게요. 지금 프랑스에 산 지가 거의 15년이 다 돼 가는데 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역대급 폭염으로 요즘 불지옥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살아도 1년에 정말 한 3, 4일 정도를 제외하면 막 못 견디게 힘든 더위는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 지난 며칠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폭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없이 생존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얇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에 그거를 머리에 두건처럼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좀 낫더라고요. 발에도 차가운 수건을 감싸주면 좋은데 저는 주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이나 소파가 젖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 옷을 뜨다 보니까 편물이 맨살에 자꾸 닿는단 말이죠. 메리노 울에 합사한 실크 모헤어 혼방사가 타래로 만졌을 땐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이게 옷으로 떠지면서 실들이 퍼지니까 맨살에 닿을 때 꽤 따갑더라고요. 어차피 가을 겨울에 입을 거라 맨살에 입을 일은 없어서 크게 상관없기는 한데 아무튼 좀 따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 날씨에 지금 털옷을 뜬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미친 짓 같습니다. 일단 바늘 비우기 무늬는 전체적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깨가 좀 좁게 나온 것 같은데 괜찮겠죠? 브이넥도 밴드까지 떴을 때 조금 좁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아니, 아몰도 너무 겨드랑이에 가깝게 나온 것 같아요. 몸통 고무단을 완성했습니다. 코가 어쩜 이렇게 못나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제 얘기인데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는 준비단 2단을 뜨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도안에는 준비단 설명은 없었지만 어쨌든 준비단을 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카디건이라 평면뜨기로 떴으니까 앞면과 뒷면 모두 겉뜨기, 안뜨기, 걸러뜨기를 반복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원통으로 뜰 때처럼 해버려서 바인드 오프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실수를 한 2달 전에 다그마르 재킷을 뜨면서 이미 한번 저질렀었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버튼밴드와 넥밴드 코를 주워왔습니다. 도안 순서로는 소매가 먼저인데 저는 가디건 뜰 때 밴드 부분을 먼저 뜨는 걸 좋아해요. 밴드 부분은 코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줍는 건데요. 오른쪽 앞섭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오른쪽 앞목선 코를 줍고 뒷목, 왼쪽 앞목선, 마지막으로 왼쪽 앞섭에서 코를 주워주면 끝입니다. 코스는 구간별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울 수 있고요. 저는 구간별 코스를 세워서 제미나이한테 주어야 할 코스를 고르게 분배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깜빡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은 웃픈 소식이 있는데요. 4월 말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한국 가서 입겠다고 다그마르 재킷을 무척이나 열심히 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하기는 했는데 털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기에는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닐 때 괜히 짐만 될 것 같아서 아예 챙겨 다니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겨울을 못 본 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언젠가는 꼭 제가 뜬 도톰한 뜨개 옷을 입고 한국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축구멍은 앞면단에서 밴드 고무뜨기를 전체적으로 쭉쭉 뜨다가 오른쪽 앞섭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무심결에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마커를 다른 구간과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마커로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구멍 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도안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밴드 부분의 하이라이트인 스캘럽 엣징을 하고 있는데요. 스캘럽 엣지를 넣는 법을 좀 더 반복적인 동작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참고 영상 링크가 있는데 도안 작가님의 인스타 릴스여서 반복해서 보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딱 이거다 할 만한 가이드 영상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코바늘로 조개 모양 만드는 거는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바늘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양이 굉장히 어설프게 나오고 있답니다. 코를 6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서 겉뜨기를 떠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코가 안 빠지게 하려면 코를 통과시킬 때까지 왼손 검지로 바늘 끝을 누르고 있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손끝이 뚫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인드 오프까지 다 한 상태인데 스캘럽 엣지가 어떤 데는 좀 모양이 나온 것 같다가도 어떤 데는 전혀 조개 모양의 지읒도 보이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밴드 가장자리를 울퉁불퉁하게 뜬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실이 좀 얇다 보니까 버튼 밴드 부분이 살짝 좁게 나온 것 같아요. 버튼 밴드는 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소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매코는 제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2코 줍고 1코 건너뛰었더니 도안에서 제시하는 코스와 맞게 나왔어요. 소매 초반에는 이제 점원 숄로우를 하면서 바늘 비우기 무늬도 뜯어보니까 앞면 뜰 차례에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 바늘 비우기 앞면의 모양은 2코가 나란히 있고 점원 숄로우를 한 코는 2코가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이 부분을 유의해서 뜨시면 실수를 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무늬 맞춰서 쭉 뜨다가 11단에 한 번씩 2코를 줄여야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9번째 줄임 순서가 왔을 때 좀 막히더라고요. 11단째에서 코를 줄이면 무늬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13번째 단, 무늬가 걸리적거리지 않는 단에서 코줄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줄임이랑 무늬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첫 번째 무늬랑 마지막 무늬는 아예 생략했습니다. 소매에 들어가는 스캘럽 엣지는 나름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떠보려고 했는데요. 세탁 전이라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핏이 너무 애매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이상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암홀이 많이 좁게 나온 느낌이고 소매 코 자체를 잘못 주운 건지 젊은 숏로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겨드랑이 라인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소매통에 비해 아몰이 굉장히 좁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도안이 이상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실을 너무 얇은 걸 선택한 게 핏이 예쁘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이제 소매 한쪽만 뜨면 완성인 건데 이거는 다 떠봤자 안 입을 것 같다는 마음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아무리 한 2-3cm만 더 깊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스캘럽 애칭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대차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재도전을 해보고 싶을 만큼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기법은 아니라서 이제 스캘럽 애칭이 들어간 도안은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소매 한쪽을 다 뜨고 마무리할 때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소매 하나만 더 뜨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 뜨고 싶지가 않아 했더니 이 옷을 뜨면서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억지로 뜰 이유가 없어. 너 그러다 뜨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당장 하던 걸 멈추고 다른 걸 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 덕분에 미련 없이 그만둘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완성작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제 즐거운 뜨개 생활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포기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옷 하나 완성해서 들고 올게요.